자, 의사표시 부분은 우리 지난 11월, 12월에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거기 좀 적으십시오. 그럼 프린트물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11번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개관에서 요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의사표시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요 의사표시가 유효하려 그러면, 자, 아까 봤듯이 효과 의사 부분하고 표시행위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데 외부의 불법이 개입이 된다. 이래 되면 이것도 유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사 결정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면 요 의사표시는 유효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지 못한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 요것들,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혹은 의사 표시 하자가 있다, 요런 경우를 자, 토탈 요를 다 합쳐 갖고 요렇게 부릅니다.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즉 정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혹은 흠이 있는 의사표시 혹은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 요래 부르는데, 요런 표현들도 보실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요렇게 나오는 걸 제일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흠이 있다, 결함이 있다, 요런 말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먹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해놓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자, 107조부터 110조까지 조문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니까 박스가 나오죠. 107조부터 110조까지 해서 조문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들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11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요 경우에도 자, 요겁니다. 자, 갑이 이제 아까처럼 을한테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효과 의사는 어떻고 표시 행위는 어떻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짜장면 먹을 생각으로 짜장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얘가 짜장면 주면 이제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두 개, 야도 의사 표시하고 야도 의사 표시라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요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하는 자다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요래 부릅니다. 의사 표시를 하는 자를 줄여갖고 표의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 표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갑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이렇게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상대방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표의자고 요 사람이 상대방이 될 거고요. 되겠죠? 자, 그럼 요까지 해놓고요. 요 사람을 표의자라고 부른다. 요 사람을 상대방으로 부른다. 자, 그러면 자, 의사 표시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갑이 을한테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당 강사료 100만 원 줄게. 3시간 강의 같으면 300만 원이네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원장님은 저한테 시간당 100만 원 줄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하루 강의하고 한 달 놀죠 뭐. 탱자 놀다가 돈 떨어지면 가지고 아이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리고 돈 급하면 뭡니까? 한 7시간 땡깁시다 해가지고 700만 원 받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원장님은 저한테 자 진짜 시간당 100만 원씩 줄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농담 삼아 갖고 100만 원 줄게 해라.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미친 듯이 개그 품으면서 강의를 할까 아닙니까? 하고 나니 원장님이 자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농담인데 이래 얘기하면 자 시간당 1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겠습니까? 만약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 원장님은 내가 100만 원 줄 생각이 없다. 근데 말은 100만 원 줄게 라고 시간당 이렇게 해줄게 해서 농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갑이 을을 경영하는 반점에 가가지고 원래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짬뽕 하나 주세요. 그럼 요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갑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알고 있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고. 그래서 자, 요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가 이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도 그 불일치에 대해서 혼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을하고 짜고 요거를 뭐 통정을 했다 혹은 통모를 했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짜고 알고 있는 불일치를 에 대해서 짜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혼자 알고 있는 경우 요거를 107조에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도 알고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짰다. 요거를 108조에서 뭐 허위 표시 내지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 아까처럼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109조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쏘갔다, 또들이 맞았다. 요게 110조에서 사기나 강박, 강박이 협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어렵긴 어려운데 그냥 틀을 잡아갖고 그렇게 그 틀 속에 그냥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 되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어렵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점수 따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문제 자체가 아주 정형적이니까 새로운 형태도 없고요. 그래서 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들은 즉 107조부터 110조까지 요것들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공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공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들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 규정들이 모든 계약에서 즉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공주 혹은 뭐 신공주 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만 해놓으면 요거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 반복이 되니까 4번 반복을 하지 않고 요거는 제가 요거 할 때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때 요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를 설명드려 놓고 다른 것들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 우리 조문 읽었습니다.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내지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 그거 아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다라고 요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공히 보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차피 4번 반복하기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8조 여기에서 제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도 나올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가 있고 여기도 나올 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하고 이어서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건 똑같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4페이지 제일 밑에 12번에서 그거 나오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나오는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3개를 볼 겁니다. 자, 요거를 볼 거고,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 요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위가 아니니까 뭡니까? 비진위 혹은 비진위 표시라는 요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조문에서는 요렇게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비진위 표시에서 요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위가 결국은 진위가 아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우리 4페이지 가시니까 11번에 밑에 구체적인 예해서 양괄로 1, 2, 3 나옵니까?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갑은 을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는 줄 마음도 없이 금반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요 말 나오죠. 요게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요 구체적인 예는 가급적이면 기억을 하십시오. 암기를 하십시오. 자, 왜 암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사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갑을 병 해가지고 이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예, 지금 1번처럼 갑은 을려한테 진짜 줄 마음도 없이 금반지 주겠다고 해가지고 금반지 하나 툭 던져줬다. 어떻게 되는가? 자, 이래 나왔는데 이걸 또 읽어보면 이게 이건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풀 수가 도저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예들은 좀 하나씩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야, 그럼 이 예 말고 딴 예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책임져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와 관련돼서 항상 요 예가 나옵니다. 줄 마음도 없이 준다. 그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는 항상 나오는 예가 친구하고 짜고 재산 빼돌렸다. 그게 항상 나오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비진위 표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진위 표시. 자, 그러면 여기서 비진위 표시를 하나씩 보시도록 합니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 혹은 비진위 표시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 술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갑이 을이하고는 술집에 가가지고 자, 을이란 여자가 이제 술집 종업원입니다. 종업원한테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자, 그래서 얘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종업원이 옆에 앉으니까 야, 당신한테 내가 당신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반지를 하나 공짜로 주겠다. 라고 해서 반지를 이렇게 하나 준 겁니다.
보석 반지를 하나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갑이란 사람은 증여 공짜로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술 먹는 동안에 그냥 반지를 핑계 삼아갖고 그냥 노닥노닥 거리려고 그냥 이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줄 마음도 없이 줄게 해가지고 표시행위를 하고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얘가 뭡니까? 반지 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 뭡니까? 뭔 소리 하노? 네가 안 줬나? 해가지고 다툰 겁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이게 이 사건이 일본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지가 비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전형적인 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래 되면 얘는 당연히 얘한테 준 거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할 거고 장난쳤다 농담한 거다라고 주장할 거고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네 농담인 줄 알았나? 분명히 네가 진지하게 내한테 준다 안 그랬나? 해가지고 유효다라고 주장할 거고 그래서 유효가 되면 못 돌려받을 거고 무효가 되면 뭡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일본의 이제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7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조문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요래 나오죠. 자 1항을 보십시오. 1항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즉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라는 말입니까?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갑이라는 애가 실제 줄 마음도 없이 죽게 해서 농담, 장난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줬다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은 농담하더라도 상대방이 진담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거는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당 100만 원 드릴게요 해가지고 오늘 3시간만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마 수업 끝나면 분명히 원장님은 그래 얘기를 할 겁니다. 농담했는데 해가지고 자, 근데 원장님은 농담했지만 제가 뭡니까? 진담을 알아들었고 진짜 개거품 물고 수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끝나고 나니 원장님 돈 주세요라고 하면 원장님이 야 농담인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담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럼 그거는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되는 거죠. 그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진담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 나의 진의는 뭡니까? 줄 생각 없다. 그런데 표시행위는 뭡니까? 준다. 그러니까 진의가 아님을 내 행위 자체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될 농담 같으면 함부로 하면 이꼴하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몰라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몰라 저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왜 친구들 간에 야 너 세숫대야에 2분 동안 숨 안 쉬고 물속에 처박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딱지 다 줄게. 그래서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고 뭐 구슬 다 줄게 약속했는데 진짜 이 인간이 미친 척하고 2분 동안 막 처박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만 놔둡니까? 아니면 머리 막 끄집어 올립니까? 끄집어 올리죠. 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마 이거를 공부를 안 해도 아 이게 비진의 표시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 알고 그 짓거리를 한 모양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첫 번째 효과 부분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진이 아님을 알고 표시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표시행위 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농담하더라도 상대방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진담되는 겁니다. 자, 근데 뒤에 단서 그러나 이후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후에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표현하면
야가 농담을 했다라는 사실, 야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농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음번에 와가지고 요번에 그래 저는 진지하게 원장님 뭔 소리 해요 해가지고 시간당 100만 원씩 쳐줘요 해가지고 300만 원을 제가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오늘은 자 열받아갖고 이제 원장님이 그래 얘기합니다. 오늘은 시간당 200 쳐줄 테니까 3시간만 하세요 해가지고 막 인상을 푸르락푸르락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농담으로 그냥 장난쳐야지 해가지고 저도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강의했다. 저는 6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농담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제는. 그래 되면 장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농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되니까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라고 하면 부당이도로 반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혹은 비진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데 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관로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의를 요래 부릅니다. 악의를 알았거나라는 표현으로 알았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데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을 부주의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요래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 보니까 알았거나 A거나 B,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나올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를 악의, 과실 요렇게도 더 자주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 요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요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A거나 B라는 말은 A 또는 B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A 그리고 B라는 말입니까? A거나 B 또는이겠습니까? 그리고 오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부인 광고를 냅니다. 부인 광고를 내는데 여성이거나 외국인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인 광고를 낸 겁니다. 나이가 20에서 50까지 시급은 얼마 해가지고 대신 단 여성이거나 외국인은 자 우리가 채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응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거나 외국인이라고 하면 자 여자 외국인 즉 여자이고 여성이고 외국인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성이거나 여성 또는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A거나 B는 그리고가 아니라 뭡니까? 또는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리고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악이거나 즉 악의가 아니라도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이런 말입니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이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유효다.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뭡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농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몰래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몰래카메라도 자 한번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몰래카메라를 찍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당신 자 추첨을 통해서 당신이 자 이제 자동차에 당첨됐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 키를 하나 건네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실제로는 이 사람은 몰래카메라니까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준다라고 해서 차 키 줬지 않습니까? 뭐 한 겁니까? 장난친 겁니다. 농담 장난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몰래카메라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 야 지금 몰래카메라 찍고 있다는 걸 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지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은 나는 실제로 줄 마음도 없이 몰래카메라 찍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차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아갖고 아이고 좋아라 해가지고 기뻐하다가 이제 차키에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짜 보세요 해서 딱 보니까 뭡니까? 카메라 막 돌아가고 자 조명 막 있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머쓱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웃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몰래카메라네 해서 하하 웃지 않습니까?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 장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니까 받은 자동차 키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몰래카메라의 희생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자 받고 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이제 저쪽 보세요 해가지고 카메라 쪽에 갈 게 뭡니까? 카메라 보고도 못 본 척 해가지고 아이고 예 사람들 많네요 해가지고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꾸역꾸역 따라올 거 아닙니까? 따라와가지고 자 차키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뭡니까? 잠깐만요 해가지고 예 민법책 피하죠. 피가지고 자 우리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해가지고 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당신은 줄 생각도 없이 내한테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를 자 당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하고 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비진이 표시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 생긴다. 유효다. 다만 내가 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나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카메라 돌아가고 하는 거 못 봤습니까? 라고 하면 난 눈이 나빠서 못 봤다 라고 탁 잡아 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십시오. 물론 몰래카메라를 여러분한테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라고 하면 옆에 자꾸 이제 가가지고 엉덩이를 밀어 보십시오. 그래갖고 걸려들면 차 한 대 공짜로 얻는 겁니다. 자, 그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자 그러면 요거 됐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으로 뭡니까?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뭡니까? 무효. 되겠죠?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보실 내용인데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럼 결국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유효가 되려 그러면 상대방은 악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은 악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 그러면 받는 사람,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은 선이 무과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이 무과실은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겠습니까? 선이 또는 무과실이겠습니까? 요거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여성이거나 내국인은 응시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자 채용 공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야들은 원하는 게 뒤집으면 원하는 게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라는 겁니까? 남성을 원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남성 또는 내국인을 원하는 겁니까? 남성이고 내국인을 원하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또는 과실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하십시오. 요거 연습.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조문에 나오는 대로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을 악의 또는 과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요래 바꾼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놓고요. 이 뒤집는 거, 요거는 3월달 이후로 하셔도 안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놨으면 됐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 진의의 의미인데, 진의의 의미. 자, 요거는 꼭 우리 교재 보니까 요래 되어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 진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요대로 외워야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입니까? 특정입니까? 같은 진짜 돌림이네 해가지고 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를 자,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보고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을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한 1억을 이렇게 빌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얘가 빌려갖고 얘가 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가 왜 을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냐라고 하면, 자, 갑한테는 지 친구 A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도저히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갑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친구야, 내한테 네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자 1억만 좀 빌려주라 해가지고 사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란 애가 좋다 그러면 친구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지 뭐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자 1억을 빌려서 지가 쓰는 겁니까? 얘한테 건네주는 겁니까? 건네줄 목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얘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지는 대출을 자기가 대출을 갚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가 쓰지도 않았는데 뭐. 근데 대출 계약서에 대출 갚는 자라는 안에 그냥 채무자란에 지 이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썼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진짜로는 나는 돈 갚을 의사가 없다. 그런데 대출 계약서에 지 이름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리고 얘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하고 짰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진의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도 아는 겁니다. 은행도 야가 쓰는 게 아니라 지 친구한테 빌려주려고 야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금은 자, 그래서 1억 빌려주고 난 이후에 얘가 악이다. 야가 이제 친구 야 때문에 돈 빌리러 왔구나라는 걸 알고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쓰세요 해가지고 자 대출 계약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게 비진의 표시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억 빌려주고 난 뒤에 야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대출금 이 사람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까? 되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얘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자는 갑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갑은 진짜로 요 대출을 받으면서 진짜 생각은 돈 갚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쳤다고 합나?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려줄 뿐인데 근데
자, 대출계약서 채무자란에 내 이름 써야지라는 이런 생각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래야지 돈을 빌 거 아닙니까? 얘가 요 쓰세요, 이름 쓰세요라고 하면 이름 써야지라는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이름 쓸 생각을 갖고 지 이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의사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하죠. 일치하면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지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용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요걸 바꿔냅니다. 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은 요거만 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란 진정으로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진시 돌림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은 친구를 위해서 지가 지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대출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하면 진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계약서에 지 이름 썼으니까 돈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지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요거 한번 보러 가죠. 자, 우리 교재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5페이지 보시면 그 양괄로 2번에서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 해가지고 자, 그 2번 한번 보십시오. 진의란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진정이 아니라 뭡니까? 특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3번에 따라서 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진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비진의 표시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튼 요 판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밑에 판례 3번 한번 보십시오. 자, 3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자, 이거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 신불이다라는 겁니다. 야를 위해서 갑이라는 애가 지명이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자, 명의대여자는 표시 행위에 나타난 대로 빌린 돈을 뭡니까? 갚아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두 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거 외에 딴 게 나오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제 우리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거 비진의 표시에 해당됩니다라고 인정한 예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비진의 표시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진정이냐 특정이냐라는 거 요거 기억이 돼야 됩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자, 프린트물 가십시오. 적용 제외해서 프린트물 보니까 제일 밑에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그 빈칸으로 나오죠. 그래, 요 적용 제외 이제 요서 요걸 볼 겁니다. 근데 요겁니다. 요거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자,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요래 씁니다. 자, 가족법상 행위나 뭐 공법상 행위, 뭐 혹은 공법상 의사표시해도 좋고요. 공법행위 그리고 자, 주식 인수에 청약해서 하는데 그냥 주식 인수 행위 이래 봐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자, 우리 민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가, 공, 주 혹은 뭐 신, 공, 주
그래서 요렇게 자 기억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공주 내지 가공주의 경우에는 요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시간당 100만 원을 줄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좋다. 1시간만 강의해라. 100만 원 줄게. 해가지고 표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 즉 원장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농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자, 제가 미친 듯이 자 1시간 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농담입니까? 진담되는 겁니까? 진담이죠.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고 농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뭡니까? 농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줄 필요도 없고 줬다라고 하면 다시 받아낼 수가 있다. 부당이 들어서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인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을이 갑한테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해가지고, 자,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란 여자가 뭡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혼합시다. 이래 되면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갑이란 여자는 얘하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 나는 결혼 안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혼이 성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자, 나는 당신과 혼인 안 함.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표시 행위를 나는 당신과 절대로 혼인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혼인이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여자는 흥분을 하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자꾸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자, 짜증이 나가지고 얘기를 자, 난 죽으면 죽었지 니하고 결혼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서 말을 한번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절대로 혼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 더듬는 순간 얘가 뭡니까? 아이고 또 더듬었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우리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혼자 알고 있는 경우를 비진이 표시라 부른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뭡니까? 무효다. 근데 야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도 몰라야지. 그래야 결혼을 하죠. 자, 근데 보십시오. 만약 이게 재산행위 같으면야 내가 말 잘못했다. 즉 원장님이 진짜 시간당 100만 원 줄 생각도 없이 아이고 오늘 1시간만 강의해요. 100만 원 줄게 하면 제가 미친 척하고 자 100만 원 주세요. 이래 되면 이제 진담으로 알아들었다고 막 주장해가지고 100만 원 뺏어가면 그냥 약간의 금전적인 손실만 감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법상 행위들은 자 본인들 외에 뭡니까? 엮이는 게 많습니다. 가족들, 자식들 이렇게 엮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들은 민법 규정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싹 다 무효. 이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 그리고 요번에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행위도 민법 규정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라는 거 요건 이제 보시는데, 자, 요게 예전에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정화 작업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 많이 잘라내고, 그리고 삼청교육대도 그때 만들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몰라, 저도 그거 뭐 어리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생들도 그 삼청교육대 갔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게 할당이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학교에서 몇 명 잡아들여 이래 돼갖고 그래 갔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몰라,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소위 말해 노는 애들끼리 그 선배 안 보이더라. 그 여름쯤 돼가지고 걔가 뭐 갔다 왔는 모양이던데 그 선배 안 보이더라. 그러다 몇 달 뒤에 왔는데 애가 정말 달라져 왔더라고요. 헛짓도 안 하고. 그래 모범생은 아닌데 그래 하여튼 얼마나 뭐 맞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가 하여튼 좀 이상해. 옛날 같으면 뭐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사고 치고. 근데 그래 왔더라고요. 근데 요게 대충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하루는 출근을 하니까 자기 상사가 자,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공무원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당 내려왔다. 그러니까 네 옷 벗어라. 두한이 네 싫단다 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옷 벗고 싶습니까? 옷 벗기 싫습니까? 싫죠. 근데 자, 두한이가 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할당이야. 그러니까 네 벗어야 돼. 하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싫어요. 라고 하면 이제 삼청교육대 끌려가가지고 연락에 맞고 이제 벗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해가지고 옷 벗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실제로는 이 사람은 사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얘가 지시해가지고 자, 아침부터 자, 빨리빨리 결제서류 올리고 자, 빨리빨리 사직서 써내 해가지고 이러니까 얘가 뭡니까? 알았다 갈게 해가지고 사직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게 1980년도에 자, 이제 요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 7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서 92년까지 이제 지 친구가 또 해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끝나고 이제 92년도쯤부터 이제 이어서 성은 김이요 이름은 YS. 자, 이제 YS가 이제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아이고 그때 내가 사직서 제출한 거 그건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면 여기서는 삼청교육대 끌려갈 거고 여기서는 몰라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비슷할 거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요래되니까 이제 여기서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판례가 1990년대 나오는 판례들이 중요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뭐 새로운 판례도 없고 옛날 판례 그냥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전두환이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고판례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이 한 명 같으면 복직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1980년도에 그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옷 벗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옷 벗고 나왔는데 자, 얘를 좀 좋다. 복직시키자. 그래서 복직을 이때쯤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옷 벗고 나올 때 6급 공무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10여 년 뒤쯤 돼가지고 이때 자, 좋다. 그때 옷 잘못 벗었네. 복직시켜줄게 해가지고 복직시켜준다라고 하면 몇 급으로 복직시키면 되겠습니까? 자, 한 10년 지났으니까 한 4급 줄까요? 6급이지 뭐. 잘릴 때 6급이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 잘렸던 7급, 8급 야들은 10년 동안 놀았겠습니까? 승진해가지고 뭐 5급, 4급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들어오면 일 잘하겠습니까? 그 빌빌 돌겠습니까? 그래 썩기지를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사이에 자기가 밑에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서로 일 시키기도 껄끄럽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막 뒤에서 저거 옛날에 내 밑에서 놀았는데 해서 뭐 험담할 거고 뭐 이 사람도 뭡니까? 아이고 귀신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해가지고 자, 뭐 이렇게 서로 반복이 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막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즉 공무원, 자 우리 사법, 공법 기억나십니까? 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한 법이 사법, 국가와 개인 간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게 한 법이 이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사법 행위.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공법 행위. 자, 그럼 보십시오.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하는 거는 지침구한테 제출합니까? 국가기관에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법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도 이것도 일종의 공법상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는 만약 이거를 야가 지시했으니까 알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내가 알고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이거 비진의 표시다. 그리고 얘가 알았으니까 이건 무효다. 라고 해서 무효니까 사직서 제출한 게 무효니까 네 복직 시켜줄게 해가지고 복직을 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몇천 명이 한꺼번에 또 와 들어온다. 소송이 막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 사직서 공법상 행위는 사법상 행위와 달리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뭡니까? 그거는 표시된 대로 효과 생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직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제 법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1980년도 해직 공무원의 보상 및 복직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복직을 시키고 또 일정 부분은 보상만 해주고 그걸 끝낸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 된 거지. 법원에 의해서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이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도 뭡니까? 다 유효. 그러니까 네 자식 제출한 거 뭡니까? 유효. 해가지고 복직 안 받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인수 행위 내지 주식 인수의 청약이라는 거, 요것도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상법의 특징 자체는 대량 거래.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뭡니까? 대량 거래, 반복적인 거래, 정형화된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식이 한두 주 발행되는 거 아니고 몇만 주가 발행이 되는데, 자, 야, 누구는 유효, 누구는 무효, 누구는 취소 이래 돼 버리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별도로 자,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주식 인수 행위에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표시, 진짜 주식 인수할 의사도 없이 주식 청약서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냥 싹 다 유효. 이렇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는 이거는 아직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구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가공주 내지 신공주 이거는 자 민법에 관한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별도의 규정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진위부터 시작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부터 110조까지가 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요까지입니다. 자, 요까지 하시면 자 비진위 표시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리하시고 효과는 어떻다, 그리고 진위의 의미가 어떻다, 적용 제외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까지 하시고 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통정 허위 표시인데 자 요거는 한 10분만 쉬고 하시죠. 10분만 쉬시고 자. 이제 죄송한데 진도도 조금 밀렸고 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50분하고 10분 쉬고 해가지고 네 타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시 50분쯤 고려 50분이나 55분